북한에 대한 소개 말씀 우리 최희승 공주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장군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공모했고 또 공모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장군님께서는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대사관의 무관으로도 또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도 관련 정책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전과 정책을 겸장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학 박사시고 안보와 또 통일 문제를 균형 있고 총합적으로 연구해 오신 국방안보 통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야전과 정책을 겸장한 하장군님을 모셔서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평화는 곧 안보고 안보가 곧 평화다라는 이런 틀에서 안보 대 안보로 여당과 경쟁하고 우리 수권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또 남북 문제와 통일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는데 하장군님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입당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입당해서 안보분야를 크게 기여한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입당 원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입니다. 안보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안보는 산소입니다. 저는 1971년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되어 37년 동안 나라를 지켜온 군인입니다. 조국과 국민을 충심으로 지키는 일을 해온 삶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평화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은 국방의 고유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로 긴장은 최고도로 높아지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도발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결연한 대화 의지를 가질 때 핵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강경 입장을 보일 때 북핵은 빠르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북한과 싸우지 않고 이겨야만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러한 지혜로운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의 뜻을 두고 입당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안보 전문가로서 조국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안보 전략을 마련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보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동맹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기본 틀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다할 때 이러한 동맹도 더욱 굳건해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가능한 우리 힘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군 통수권자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야전에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훌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등 고급 사령부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군 통수권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6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전시작전 전환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면 북한군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국민은 군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의 자부심을 위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의 고향인 정읍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45년 동안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는 고향을 안고 눈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호남의 아들로서 고향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사에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가는 사람이 보다 많은 것을 이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동지들과 함께 고향의 어른들과 함께 조국이 부여한 숭고한 임무를 모든 분들과 더불어 이루어내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최재승 본부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예, 박희승 원장님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된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에 참여하신 분들 중 법원 출신 분들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로 기억이 됩니다. 박희승 원장님은
로펌행위나 또 변호사 개업을 해서 또 만정적인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현실과 또 성문법의 괴리 이런 것을 좁히고 또 그와 관련된 필요성을 절감을 하셔서 뜻을 고치시게 됐습니다. 박혜승 원장님은 통일입법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에 따른 소신을 갖고 계시고요. 민본입법을 또 소신으로 갖고 계시고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소중한 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또 박혜승 원장님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현실과 또 성문법의 괴리를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접합돼서 국민을 위한 입법의 산실로 국회가 자리 잡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선두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박희승 전 안양지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올해 도심을 했습니다.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의 평생 직업이었고 오늘의 판단도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원장급 판사로 퇴직하며 다른 선택할 길들도 고민했음을 고백합니다. 몇몇 곳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도 있었고 개업을 하는 것도 잠시나마 생각했습니다. 당장 제법 풍족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길보다는 그동안 국민에게 받은 혜택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온 사람입니다. 저의 경력은 오직 국민이 저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판사는 국민이 키운 법률 전문가이고 저는 국민을 위해 오래 더 봉사하고 싶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온 환경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배려를 우선으로 하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성문법을 해석 적용한 재판 업무 본질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낄 때는 이를 조정할 전문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간극을 해결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통일시대에 대비한 입법에도 오랫동안 법원에서 몸담은 전문가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으로 서로 상이해진 법률적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 입문을 결심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민본 입법을 제대로 정립하여 참된 더불어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배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보다는 당리 당략에 치우치고 상대방을 거친 말로 몰아세움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에 가더라도 균형감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설득으로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며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활로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호시우보의 자세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누구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사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간의 경험들을 살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며 통일에 대비하는 올바른 입법 활동을 위해 한국 정치의 본령인 60년 민주정당에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희승 주임. 오늘 모신 두 분은 한의적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군 장관
남성 출신이시고 또 한 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우리 당이 더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열린 당, 전 국민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수권 정당이 되는데 크게 이해하실 분들입니다. 하정열 원장님은 군 장성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간을 지낸 안보 통일 전문가입니다. 37년간 국민노동을 했고 야전은 물론 참, 국방부, 청와대 등을 두고 거친 전략가이자 정책통입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 우수권자가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나는 그런 소신을 가진 간단히는 북한 핵실험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께서 불안합니다. 북핵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핵실험 사전 징후를 사전에 파악조차 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안보 무능이 그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평화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든든한 안보 정당이 되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것입니다. 하정열 원장님이 그렇게 안보 정당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하정열 원장님은 지역에 내려가서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격려 삼아 말씀을 못했으면 이렇게 군 장성 출신이시고 또 안보 통일 전문가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그런 분으로 보시기 쉬운데 우리 실제로 우리 하 원장님은 이 통일안보 그 분야의 전문 서적을 여러 번 저술한 통일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시집을 4번이나 발간한 시집입니다. 화집을 또 발간한 화가시기입니다. 지금 브레이크 뉴스에 통일남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고 계시는 그런 소설가십니다.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재다능한 그런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희성 판사님은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24년간 판사로 재직하셨고 또 부장 판사를 거쳐서 얼마 전까지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부장 판사급 이상의 판사가 이렇게 된 직후에 이렇게 야당에 입당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뜻을 내어주셨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성 판사님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어려운 길에 뛰어드는 용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박희성 판사님은 지역구 출마 뜻을 갖고 계신데 출마 지역을 우리 당에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박희성 판사님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계속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다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가치와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을 계속 모시겠습니다. 합리적 보수인사 등 전방위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 당을 매우 확장하고 유연하고 인격이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께서 오늘 오전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자세히 밝혔는데
궁금한 게 없으면 마치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 글로만 돼 있어가지고요. 총평 그 말씀이 좀 대국민 담화 영상 취재에 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안보와 그리고 경제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인생은 없었고 또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진짜 안보는 없었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전의 상기자인데요. 지금 그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침에 이석현 부의장도 그렇고 약간 이제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야권의 목소리가 슬슬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그 사드 문제는 그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사드는 이 사드를 도입한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뭐 안보 의지를 이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드가 우리의 지형 속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실제적인 실용적인 효력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그것이 밀실에서 추진돼서 만든 것 같습니다.